자, 대선 막판에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셉니다. 모 인터넷 언론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에서 명칭을 따온 이 단체가 자손군이라는 댓글팀을 운영해 대선 여론 조작에 나선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손군이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의 약칭입니다. 자,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는 리박스쿨 홍보 영상을 공개를 했고 연관성을 주장했고요.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 늘봄학교에 개입해 특정 이념을 주입했다. 조정훈 의원 주선으로 이재명 후보 교육정책 비판 회견도 열었지 않느냐. 국민의힘이 배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댓글 조작은 헌정 파괴이자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댓글 조작에다 또 내란을 프레이밍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해당 단체는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선대위와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갑자기 터무니없는 댓글 공작 이슈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늘 해왔던 음습한 공작 냄새가 난다. 댓글로 말하면 이재명만 하겠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리박스쿨의 누구들 안다 모른다 문제가 아니라 댓글 문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리박스쿨 측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정당한 시민들의 댓글 활동을 불법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국민 주권 모욕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막판에 이제 이런 또 댓글 조작 논란이 터졌는데 문재인 당선 때도 이제 드루킹 댓글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되기도 했었는데 참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은? 댓글 공작 시도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뉴스타파가 이걸 보도했는데 네. 사실상 그 내부에 소통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이걸 보도를 한 거여서 그걸 없었다고 부인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리박스쿨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제 교육단체를 표방하는 그런 극우단체인데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만든 방과후 스쿨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여기에서 뭐 일종의 이제 특혜를, 그러니까 교사 인증 자격을 가졌죠. 그걸 받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너무 무리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그런 이념 성향에 맞춰서 진행했던 흔적도 드러난 것 같고요. 이 모두가 다 이제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이겠죠. 얼마 전에 이분들이 국회에서 뭐 교육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이 단체의 대표도 오고 그 회원들이 와가지고 조정훈 의원 소개로 기자회견을 한 거는 팩트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과거에 이제 뭐 자유 어쩌고 하는 이름으로 일종의 이제 국회 보좌진 준비하는 학교를 열었는데 거기에 김문수 TV가 후원사로 참여했던 것도 지금 확인이 된 데다가 지난 총선에 리박스쿨 출신의 후보자들이 출마를 2명인가 했다 그래요. 그 기자회견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는 영상도 좀 확인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선을 긋고 있고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사실은 후보 검증에서 조금 덜 다뤄진 부분이 김문수 후보의 지난 수년간의 극우적인 행적과 극우적인 발언이에요. 사실 이게 선거를 이길 후보가 아닌데다가 의뢰 김문수 후보는 그냥 극우 후보려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안 했는데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이제 측면이 좀 부각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은 국민의힘의 거센 당권 투쟁의 소재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원영섭 단장은 이거 어떻게 봅니까? 제가 그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정권에서 사임하자마자 바로 출범하는 그 캠프의 직후에 저도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 캠프의 일원으로서 활동해 오고 있고, 그리고 선대위 체제로 바뀌고 나서도 선대위에서 미디어 법률 단장을 하고 있는데 리박스쿨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손군이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손군이 뭐지? 처음에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자손군이라는 게 무슨 손자, 자손, 후손 이런 개념인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자유손가락 군대라고 이걸 약칭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캠프에서 쭉 선대위에서 쭉 있으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뭐 제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그 댓글 부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을 무리하게 이거를 연관성을 짓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 후보는 손가락 혁명군 송가혁이라는 그런 지지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지 조직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요? 그러면 이 자손군하고 그 손가락 혁명 송가혁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서도 자발적으로 지지를 의사를 표시하고 뭐 댓글 달고 좋아요 싫어 누르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심지어 좌파 진영에서는 DDD 리스트라는 좌표 찍기 사이트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 DDD 리스트에 기사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댓글 달고 좋아요 싫어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걸 알면서도 법률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 미디어 법률 관련해 가지고 당직이 있을 때라서. 그런데 위법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좌표를 어쨌든 찍는 것 자체, 그리고 어쨌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는 것 자체, 인터넷 공간에서 그거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이런 자손군인이 리박스크린이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 비판을 할, 뭐 이게 뭐 팩트도 아니지만 그걸 할 자격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본인이 뭐 왜 이거를 지금 이 그 선거의 말미에 터뜨리는가? 오히려 이게 이런 식으로 엮어 나가는 게 저는 좀 굉장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손가락 혁명군 언급을 하셨는데 2017년에 이재명 후보 본인이 7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의 댓글 활동을 독려했다고 해요. 글쎄요, 사실 그때 손가락 혁명 뭐 이것과 지금은 이게 댓글 조작팀, 그러니까 공작팀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정황들이 나온 거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는 관련성은 부인하지만 저는 수사를 해보면 금방 나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그런 의혹도 있잖아요. 여기에 있던 분들이 뭐 늘봄 교육의 뭐 자격증을 뭐 받는데 뭐 손쉽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지금 의혹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댓글만 공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면에는 뭐 늘봄 교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추가로 수사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지금 입장에서 댓글 공작이 있었다 이걸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뉴스타파가 잠입 취재를 해서 그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댓글 공작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케 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뭐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냈다라기보다는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휘에 따라서 이 댓글 작업들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최종적으로 지시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직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정치권에 누구와 관련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핵심적으로 규명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주현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뭐 수사를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의구심은 있어요. 이것을 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 댓글 조작이다라는 말,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걸 내란이다라고까지 규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댓글이라든지, 왜냐하면 본인이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팬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어떤 기사가 떠요. 그러면 어떤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하다 댓글이, 그러면 여기 가서 응원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뭐 댓글 폭탄 막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가서 또 반대 댓글을 또 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 조작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형법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 또는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어떤 업무를 방해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강제성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대가성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에서 그 조직의 어떤 그 위계도라든지 어떤 그 강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부분 등이 조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뭐 아직까지 저는 이것을 어떤 댓글 조작이다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수사 과정을 조금 한번 지켜보고, 조금 아직 드러난 사실, 기초 사실이 조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대선 이후에 아마 조금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이들에게 사상 교육을 시키나 이런 의견 조사하면 다 나온다. 차라리 대국민 사과하고 정면 돌파심이 나을 것 같다. 리박스쿨 내란 댓글 사건 냄새가 난다. 그래도 대선에 그닥 영향은 못 줄 것 같다. 국정원 댓글처럼 공무원도 아니고 김경수처럼 캠프에서 한 건데 무슨 내란까지 갖다 붙이나. 뉴스타파 이번엔 얼마짜리냐. 지난 대선 때 신앙님 1억 6천 책값인데. 자, 댓글 부대를 누가 까놓고 활당하나요? 이런 천안함이 디디드 리스트 말했지 않나? 양쪽 다 구리긴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박스쿨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더 논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영섭. 아니요. 그런데 네. 그 아무것도 이게 무슨 특정이 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여기 후보자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도 확인이 된 게 없고, 그 그냥 서로 전혀 다르게 일어난 사건을 그냥 선어로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것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그때 이제 드루킹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 드루킹 사건의 문제점은 매크로를 썼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디를 그 많이 빌려가지고 해서 뭐 수천 개를 빌렸는데 드루킹 일당이 주장한 게 그거예요. 아니 아이디를 빌려준 사람이 내가 도용을 한 게 아니고 빌려받은, 그러니까 자의로 빌려준 것에 불과한데 내 아이디를 빌려서라도 쓰게 하려는 댓글을 게시글을 쓰게 하려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의 의사가 반영된 거니까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약관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무슨 뭐 그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지지 댓글을 쓰는 게 그게 무슨 죄에 해당된다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컴퓨터 사용 업무 방해죄를 굳이 구성하면 구성하는 건데 거기에 해당될 만한 사실관계가 그 어떤 보도에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었냐는 이제 수사를 하면 드러날 문제고 킹크랩 그 사용한 그 드루킹 사건도 있었지만은 시발단 사건이라고 과거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비슷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댓글 여론 공작 차원의 이제 댓글 달기를 했던 그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사하면 조금 더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단체하고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도 어쨌든 그게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든 이번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관계이든 확인이 되잖아요. 영상에 등장하고 뭐 거기 이제 후원사의 이름을 올리고 당연히 김문수 후보는 지금 가뜩이나 뒤지고 있는 선거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발목 잡을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걸 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이게 이제 댓글 조작이 헌정 파괴이자 내란이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네. 글쎄요. 근데 이 내란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사이버 내란이다 이런 표현인 사이버 거죠. 내란. 예. 왜냐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뭐 댓글을 조작하거나 뭐 공작하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죠. 게다가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이유 그 본질로 돌아가 보면 12.3 불법 개헌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때문에 조기 대선 치러지는 건데 이 대선에서조차 뭔가 여론을 조작하고 또 댓글을 공작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이버 상에서의 내란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 앞서서 이게 뭐 매크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사법적으로는 애매하지 않나라는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물론 그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이제 범죄 혐의점은 전 드러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뭐 기사를 통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뭐 공감이나 댓글을 하루에 누를 수 있는 아이디가 뭐 한정돼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뭐 새로운 아이디를 또 리박스쿨에서 제공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걸 또 손크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시민 각각의 개별적인 뭐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니라 정말 조직적으로 동원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저는 사법 처리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댓글에 사이버 내란 맞는 말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지만 뭐 댓글이 내란까지는 점점점 신박하네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설 변호사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뭐로 정치하실지 정치보복 하실지 저는 명백하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딱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항상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조작, 내란,
이거거든요. 조작됐다. 나에게 불리한 건 다 조작됐다. 가짜 뉴스다. 근데 그건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짜 뉴스의 정의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뭐가 조작이고 뭐가 진실인지는 그러니까 과장과 왜곡과 조작과 이런 것들 다 조금 엄연히 다른 구분되어야 될 저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유력한 정치인이 어떤 조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번 유세 기간에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한 건 내란 세력을 어떻게든 잔뿌리까지 뿌리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또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가니까 내란이라는 것을 좀 엄격하게 생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받고 있고 재판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제2, 제3 뭐 내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기존에 일어난 12월 3일날 있었던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 처리 외에 어떤 다른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내란이라는 걸 딱지를 붙여서 정치보복하겠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